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민주당이 최인호 전 의원을 필두로 특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박형준 부산시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화두에 올릴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평가 대안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전 의원은 회견 내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인호 위원장입니다. 박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반 루프 지금 어찌 됐습니까? 2년간 끌다가 세계 최초 자신 있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특위는 박형준 부산시정을 무능과 무책임, 무도덕한 산무 부산시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엑스포 참패와 지지부진한 가덕신공항 건설, 좌초된 부울경 메가시티와 홍피드 센터 밀실 유치 논란까지 박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들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엔 박형준 시정 4년을 평가하는 대토론회까지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의제를 미리 공론화시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통상 원외 인사가 맡는 시당 특위위원장을 재선 의원이자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최 위원장이 맡으면서 특위 활동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집권 플랜을 가동 중에 있고요. 그런 큰 틀에서 부산도 부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이번 특위가 가동되고, 민주당의 때이른 선제 공세에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는 수십 년 전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할 별다른 안전시설물은 없어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골목. 여러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좁은 길을 따라 서로 엇갈려 지나가고 길 입구에는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까지 생깁니다. 시민들은 밀려드는 차를 피해 인도와 차도를 이리저리 넘나들며 길을 갑니다. 이곳은 한 초등학교와 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1997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안내 표지판만 있을 뿐 경계석이나 안전펜스 등 보행자를 보호할 교통시설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40대 남성이 몰던 1.8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46살 박종관 씨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댕길 때는 엄청 많이 다녀요. 등교할 때는 이러고 아들 저쪽으로 붙어가지고 많이 다니죠. 위험하니까 차가 많이 댕겨요. 이에 대해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수영구청은 경찰과 협의해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변 공사 등을 이유로 도로 정비나 대대적인 안전시설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에 따라 자성대 부두 이전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생계지원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따라 부산항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인 자성대 부두 이전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대형 암벽 크레인 6개 중 3개가 간만부두로 이동해 조립 중이며 나머지 3개도 연내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항만 이동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항운노조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작업장 종료일을 신간만 부두의 첫 작업일인 7월 29일을 요구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와 부산해수청은 연말까지 작업장 이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신간만 부두 첫 하역 작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BPA가 노조원 개별 근무 종료일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노조원 980여 명 가운데
절반인 임시반 500명을 지급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시반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근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입니다. 뷔페 사장님도 강사님도 지금 한 달 전에 그만 이제 바뀌셔야 되는데 뭐 국감 때문에 그런지 계속 좀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시고 해수청장님도 지금 공석이라서 좀 공주에 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해수청장님하고 강사님 계실 때 저희들이 합의를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생계지원금 지급 합의에는 해수청장과 BPA 사장 등의 서명이 필요한데 해수청장 공석과 BPA 사장 임기 만료로 인해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대학생 단체들이 부산 지역 일부 대학교에서 정당한 학내 정치 참여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대학생 결의 하나 등은 오늘 오전 10시 국립부경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정치 활동을 막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부산 지역 대학 12곳에서 정권 퇴진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경대와 경성대, 동아대 등 7곳은 학칙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부당하게 활동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공공성 지키기 부산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언에 조속한 지분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이어진 국제신문 경영 위기는 자격 없는 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한 대주주에 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수년간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며 사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주주가 내세운 대리인 경영을 거부한 채 국제신문이 추진하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공공의료원의 중심인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지역 시민사회가 부산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 역할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이 지역 공급의료 체계 위기를 초래한다며 부산시의 긴급 예산 지원과 내년도 본 예산의 출연금 확충 등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낮고 평년보다도 쌀쌀한 기온 분포가 나타나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 16.1도, 습도는 50%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